정치의 1번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세계 뉴스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세계 뉴스가 이곳으로 모인다. 이민 역사 30년.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한국인의 맥박은 이곳 미국의 수도에서 고동치고 있고 그 끈질긴 한국인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역사적인 미국 독립 기념을 축하하는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는 컨스티튜션 애비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 팀의 이제 한국 퍼레이드가 잠시 후에 이 앞을 지나오게 되겠습니다. 워싱턴 미주방송은 교포사회의 단합과 권익 그리고 훌륭한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이 땅에 심고 미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지혜와 교포 2세들에게 아름다운 우리말의 전수를 위해서 한국어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지 취재를 위해서 출동하는 미주방송차는 오늘도 거리를 누비며 교포 실업인들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미국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우리의 좌표를 찾아서 오늘도 워싱턴 DC를 누비고 있습니다. 워싱턴 메트로 당국은 작년부터 철저한 감시와 규제 강화 및 기타 시큐리티 시설을 확보하는 절도와 메트로 종업원들의 횡령 KBS 뉴스 미주방송을 통해서 워싱턴과 멀티모어에 사시는 동포 여러분께 KBS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미주방송이 그동안 주간 방송에서 오늘 일일 방송으로 그 개국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교포 여러분의 뜨겁고도 또 끊임없는 성원의 보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워싱턴 미주방송은 1980년 6월 22일 멜랜도 한인회 정장원 회장의 125명의 교포들의 성금 8,625불을 기금으로 멜랜드 한인회 사무실에서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제작의 박용찬 그리고 한인회에서 서명석, 아나운서 유승기를 구성하고 WITH AM 1230 방송을 통해서 매주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1980년 11월 16일 프로 제작을 전담하던 박용찬 씨가 워싱턴에서 Y 스튜디오라는 프로덕션을 설립하고 멜랜드 한인 방송을 인수하여 상호를 미주 방송으로 변경하고 본격적인 상업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일일 방송 개국에 지금하여 깊은 축하를 드립니다. 전해드린 대로 미국의 교포 사업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워싱턴 미주방송 대표로 계신 박용찬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박 사장께서 경영하시는 데가 방송국이라고 그러셨죠? 네, 라디오 방송입니다. 워싱턴에서 하고 있죠. 물론 교민들을 상대로 하는 우리말 방송이 되겠죠? 네, 미국 사람들 방송은 미국 사람이 하니까요. 네. 주로 한국 소식입니까? 아니면 교민 활동 소식? 근데 저희로서는 사실은 미국에 간 이 교포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느냐. 역사 배경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여기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노동을 할 때는 자기 말하자면 그 자격이 품가 절하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여기서 대학을 나왔더라도 미국 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게 저희 취재 계획서구만요. 네. 말씀 계속해 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 여자 아나운서는 기독교 방송에 있던 한영호 아나운서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 라디오 방송을 지금 여기서 발신을 하게 되면은 약 50마일이 지금 워싱턴 미주방송 가천구역이고 저희가 이제 볼티모어에 이제 그 방송 하나를 우리가 또 접수를 해서 거기와 지금 동시에 방송이 나가고 있어서 저희 가천구역은 볼티모어까지 나가기 때문에 우리 그 교포수가 워싱턴에 6만, 볼티모어에 한 4만으로 본다면은 10만 명의
그 교포를 대상으로 해서 순수 한국어 방송을 하루 15시간에 걸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저렇게 레코드가 이제 저희가 여기 와서 한 장 한 장 사가는 것인데 저걸 보따리 장사식으로 사가는 것이죠. 저것이 그 가져가려면 그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편의도 보고 이래서 모두 한국의 이제 그 뉴스는 주로 연합통신을 인공위성으로 수신을 해서 여기보다 하루가 빠릅니다. 말하자면은 그렇죠. 시차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15일이면은 우리는 벌써 16일 방송을 워싱턴에서 교포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미주 방송 어떻게 해서 뉴스가 생기기도 전부터 나가냐 이런 것은 바로 시차다. 이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확실하죠. 워싱턴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들르셨다고 그랬는데요. 중국에서도 방송 분야를 살펴보셨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그 연변 라디오 텔레비에 초청으로 갔죠. 잠깐 나오는데 네. 저것이 이제 그 연변 텔레비전에서 그 이제 지금 제작한 지금 프로인데요. 지금 이 고향의 봄이 지금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저 노래가 요즘 폭발적인 인기랍니다. 그럼 잠깐 들어보죠. 네. 고향의 봄이군요. 예. 그럼 기타로 해서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하는군요. 그런데 저것을 그 청소년들이 어떻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좋아하냐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중국에서 났기 때문에 중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자기도 조선에서 온 외국인이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자기들과 맥이 통하기 때문에 좋다 해서 이거는 연변 방송에서 남한 방송을 못하게 하는데 저거는 좋아하니까 저렇게 자체 제작을 해서 괜찮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청소년들이 해서 이렇게 가사를 일일이 해서 저거를 전부 쓴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국 문화가 방송망을 통해서 이전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주 그 호통이 시큰한 저 사람들의 표정 얼마나 진지합니까? 네. 언제 워싱턴으로 돌아가십니까? 이제 이번 워싱턴 미주 방송의 해외 취재. 오늘 이 순간은 내일이면 다시 오지 않는 과거가 되고 맙니다. 특히 전파 매체는 전파를 타는 순간 시간과 함께 과거로 가버립니다. 방송은 지금 일어난 순간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방송 뉴스는 지금 일어난 현실을 전해드려야만 합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워싱턴 미주 방송은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어떤 뉴스든 뉴스를 찾아서 움직입니다. 특히 평양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 그래서 북한 뉴스는 이산가족이나 한문 지역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는 곳이기 때문에 뉴스원을 찾아서 이곳 평양에 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을 찾아서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의 인구는 200만 명이고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평양의 도시는 새로이 건설돼서 여러분의 집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다만 곳곳에 자리 잡은 고족은 보존되고 있어서 고족을 중심으로 가늠해 볼 길밖에 없습니다. 이 보도 내용은 1991년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직접 촬영한 내용이며 북한 당국의 의도적인 취재 협조 없이 미주 방송의 의도대로 취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취자 입장에 서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에서 프로듀서로 전향, 주로 생활방송의 특기를 살려나갔습니다. 이어서 목포문화방송의 개국요원으로, 그리고 문화방송에서 텔레비전이 개국하게 되자 개국요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독교 방송과 문화 방송에서 아나운서, 프로듀서, 기자, 방송부장에서 얻은 경험을 신천지의 삶의 둥지를 마련하는 우리 교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민길에 나서게 됐습니다. 미주방송은 1980년 6월 22일 볼티모어 메릴랜드 한인회에서 설립했습니다. 볼티모어 미주방송의 김성진 DJ입니다. 배삼룡 쇼를 유치했습니다. 송형석 씨와 뉴스 쇼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풍 볼티모어 시장 보좌관이 출연했습니다. 볼티모어 슈머크 시장이 함께 했습니다. 김일평 한인 회장이 출연했습니다. 볼티모어에서 가진 공개 방송, 볼티모어 미주 방송이 탄생된 때 이어서 워싱턴 미주 방송이 탄생됩니다. 김정현 아나운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 아나운서는 KBS 출신입니다. 가시 프로인 최정현 씨의 가시 프로를 담당해 주었습니다. 문화방송 이환희 사장이 자문을 해 주었습니다. 초창기의 미주방송의 스태프들입니다. KBS TV 출신의 양충 보도국장입니다. 청와대 공보비서관 출신의 오기성 해설위원, 판필식 아나운서, 원주시장 일행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본 미주방송에 찾아왔습니다. 1988년 3월 10일 사옥을 아난데일로 이전했습니다. 본 미주방송은 위성 안테나로 LA의 프로그램을 중계를 했습니다. 최병렬 공보처 장관을 만났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워싱턴으로 망명을 온 김대중 총재와 대담을 가졌습니다. 이기택 민주당 총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김동영 원내 총무를 만났습니다. 숭실대학교 어윤재 총장이 출연, 이인재 대통령 후보, 탐 데이비스 연방 하원 의원이 출연차 미주방송을 방문했습니다. 헨리 페이팩스 군수 예방, 김종필 자민련 총재, 김우중 배우그룹 회장, 유병현 대사 영사 관련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임수님 거제도 애공원장에게 교포성금 전달, 교포성금 MBC에 전달, 김성엽 총영사 내방, 박일호 해설위원 정주영 회장과 인터뷰,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 박철원 정무장관, 조중건 대한항공 사장, 미주방송 2호 중계차입니다. 김정우 연방 하원 출마, 강웅조 교수 미국 역사 강의, 한성수 주미대사 미주방송 음악회에 참관했습니다. 이형호 아나운서가 이를 중계했습니다. 서울 기독교방송 출신의 이영호 아나운서는 8년간 미주방송에 근무했습니다. 구봉소 원로 코미디언이 미주방송에 왔습니다. 이승학 아나운서입니다. 송영숙 교양 프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재홍 DJ 5년간 미주방송에 근무했습니다.
극동방송 출신의 강원희 아나운서, 북한 뉴스의 정정환, 한밤의 데이트 프로듀서 이정화 여사, DJ의 가수 이영상, 박일호 씨의 모교 토론, 이산가족 KBS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에 오석봉 한인회장 당시에 한국민속과 농악, 무용팀, 태권도팀 등이 50개 주 팀들과 결합해서 워싱턴 DC에서 미국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주 방송은 현장의 이 상황을 이동 생중계 방송을 했습니다. 미주 방송 주최 1회 음악회, 영화 배우 김지미, 가수 나훈아, 가수 남진, (1992년) 중국을 방문 취재를 했습니다. 연변 인민방송 아나운서들을 만났고 백두산 관문인 장백산에 도착했습니다. 고려 민항편으로 백두산을 방문해서 케이블카로 천지에 도착했습니다. 한시에 UN 대사를 만나 취재를 했습니다. 전금철 조평통 부위원장을 면담했습니다. 김선옥 영업부 부부장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인모 부인과 그의 딸을 만났습니다. 인민배우 리영희, 김일성 선물 보관소를 방문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평민당 총재와 카터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몬데일 미국 42대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뉴욕의 UN 빌딩에서 만났습니다.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김동길 교수 초청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가수 이미자 씨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55년을 회고하는 자서전을 썼습니다. 워싱턴 포스터지가 워싱턴 미주방송을 소개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워싱턴 미주방송의 개국 35주년을 특집 기사로 실었습니다. 뉴스가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워싱턴 미주방송은 달려간다. 이민의 문턱을 높이고 소수민족에게 불리한 법안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들을 향해 미주방송은 외친다. 너희들도 이 땅의 나그네 이민자들이었다고. (1980년) 워싱턴 미주방송이 첫 전파를 발사할 무렵만 해도 낯설고 물서른 남의 나라 살이는 고달프고 힘든 연속이었다. 자연히 개국 당시는 그들의 타국 생활에 찾아드는 향수를 달래며 고국의 소식을 주로 전하는 고국지향적 방송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6년이 지난 지금은 많은 것이 달라졌다. 개척자로서의 힘들고 고독한 삶을 살았던 1세대들은 어느덧 그들이 꿈꾸던 경제적 기반을 잡아가기 시작하고 있고 1.5세대와 2세들의 미국 생활에 차츰 발을 넓혀가고 있다. 이제 교포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국을 향한 대책 없는 향수가 아니라 미주류 사회로의 힘찬 도전인 것이다. 이런 교포 사회의 변화와 흐름에 가장 민감하게 대처하면서 미주방송은 이미 오래전부터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 미국을 올바르게 이해토록 하는 방송으로 전환해 왔다. 사망했음이 6일 확인됐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미
미북한 간의 2차 유해 협상은 7일 오전 9시께 뉴욕 시내 중심가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사흘째 소개됩니다. 민감한 뉴스 등을 우선 편성하고 날로 급변하는 세계 정세, 한국 뉴스 등을 수시로 전달하며 주요 뉴스에 대한 배경 설명, 해설 등으로 이해를 돕고 있다. 현재 미국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은 무엇인가? 또한 현재 미국인들의 관심사는 무엇인가를 총괄적으로 전해주는 프로그램 등을 편성하고 있고 언어 장벽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어회화 프로그램과 매시간 1분 영어를 편성, 방송하고 있다. 또한 고정 혹은 수시 편성으로 미국 생활에서 부딪히는 법률 문제 상담, 미국 시민권 취득 관계, 세무 관계, 사회 보장 제도 관계 등 미국 생활 전반에 걸친 정보 전달, 상담, 자문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이러한 편성 노력은 곧 한국 지향적이던 종래의 교포의식을 탈피, 미 주류 사회의 정당한 한국인으로서의 목소리를 미 사회에 반영, 한국인의 미국 내 위상을 제고하는 데 밑받침이 되고 있다. 교포 사회도 점차 세대 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방송도 미래 세대에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도록 한국인의 고유 정서와 전통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들에게 우선 한국어 방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주 토요일 밤 시간대는 이른바 신세대층을 대상으로 진행자를 선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 TV 뉴스의 라디오 동시 통역을 시도하고 있으며 슈퍼볼을 라디오로 동시 통역해줌으로써 미식 축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특히 새해에는 교포들과 한층 밀접한 방송이 되기 위해 교포 관련 다양한 행사를 주최함으로써 교포 사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있다. 때때로 미 유수 방송사가 미주 방송을 찾아 한인 커뮤니티의 동정을 살피기도 한다. 교포들과 울고 웃으면서 성장해온 미주 방송이 그들 교포들의 삶의 한 부분임을 그들도 알고 있는 것이다. I feel very, great fears right now. I'm in great fears right now, and I think we need to do something for this city. The message going out over the airwaves to Washington's Korean American community is being echoed in other Korean American media. In this newspaper published in Washington, before yesterday's crimes, this headline speaks of the concern of the community about crime in the district and how something has to change. 미주 방송은 매년 송년회 밤을 가졌습니다. 김종혁 DJ, 송영석 볼티모어 사장, 이장균 보도국장, 이현기 보도국장, 장연춘 사업단장, 이승학 아나운서, 미주방송은 기차 여행을 실시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열차 내에서 노래자랑 공개 방송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나운서가 되려는 중학교 때의 꿈을 고등학교와 대학을 거치면서 1962년 서울 HLKY 기독교 방송에 입사하면서 방송인의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박영천 아나운서는 1964년 문화방송에 입사하면서 젊은 방송인으로서의 생활방송과 뉴스캐스터로 성장했습니다. 모든 방송의 핵심인 아나운서와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하는 프로듀서와 기자를 거쳐 방송의 책임 부서인 방송부장이 되어 프로그램을 총지휘하게 되었습니다. 30만 교포들이 미국에서도 워싱턴에 둥지를 틀고 살기를 70년. 미국 전역에 700만 교포들이 미국 주류 사회에 진출, 연방 국회의원이 배출되고 미국의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모국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 수도 워싱턴에 교포 전파 매체인 워싱턴 미주 방송이 최초로 1980년에 개국해 반세기 4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국의 1987년 대홍수 때 교포들의 성금을 모아 문화방송에 전달했고
극동방송 손신소의 침수 때도 모금에 나섰으며 천안의 임마누엘의 장애인의 집에 구호금을 전달했고 LA 폭동 때는 구호금을 모아 LA 한국 총영사관에 전했고 대구의 한 어린이의 중화상 치료를 위해 대한항공 조중권 사장에게 여비를 후원토록 주선해서 뉴욕 아동병원에 알선 완치를 해주었습니다. 동남아의 캄보디아 한국 선교사를 도와 교회를 수리해 주었으며 워싱턴 교포들의 성금으로 피아노를 사준 바 있습니다. 1992년에 북한 조선 취재를 위해서 당시 한시의 조선 UN 대사가 협조해 주었고 2018년 10월 6일에는 새로 부임한 조선의 김성 UN 대사를 뉴욕에서 만나 미국의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한편 1993년에는 미주방송에서 김정현 아나운서를 평양에 특파해 조선의 발전상을 교포사회에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1988년 워싱턴 포스트에 기사화되어 워싱턴 미주방송이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995년 미국 MBC TV 취재팀이 미주방송의 스튜디오를 방문해서 미주방송을 취재, 방송을 MBC TV 방송망으로 미국 사회에 방영해 주었습니다. 2018년 1월 17일 ABC TV 취재팀이 미주방송 주조동실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팀 참가에 대한 교포사회의 견해에 대해서 취재해 미국 사회의 방영에 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It's an olive branch gesture of sorts. North and South Korea walking into the Winter Olympic Games under one unifying flag. Peace we want. We are same people, same language, same thing. The difference, Young Pak says, and it's a big one, politics. Here in Annandale at the Korean American Broadcasting Radio Studio, Pak thinks there's a hidden, or not so hidden, agenda, a main talking point on his radio program. Now there's a sports game plus and politics mixing, no good. The two countries also want to combine the women's hockey team, adding North Korean players to the already formed South Korean team. Players could be cut or lose time on the ice. It's a drama. The possibility of the two countries joining forces, albeit for a game, could signal a warming relationship. I'm actually quite wary about this. Georgetown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Balbina Huang says the timing is strategic on the North's part. The Olympics is all about setting aside differences, putting pressure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ase off Kim Jong-un. And so this actually makes it much, much more difficult, I think, to get where we want to be with North Korea, which is to denuclearize. 워싱턴 미주방송이 40년간 선교방송, 워싱턴에서는 이동철 목사님이 심화하시는 한마음 교회는 15년간 선교방송을 하고 있으며 그 밖에 워싱턴 중앙 장로교를 비롯한 LA 나성교회와 24개 워싱턴 지역교회가 미주방송의 선교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 충신장로교회 박정순 목사님이 19년간, 서울 종교교회 나원영 목사님이 6년간 선교방송한 것을 비롯해 한국의 16개 교회를 비롯해 경기도 부천의 아멘 선교교회 김상영 목사님과 개혁총회 류광수 목사님은 20년째 미주방송의 선교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은 2019년부터 미주방송을 통해서 선교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캐치프레이즈로 1996년부터 워싱턴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캠페인을 벌여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이시가 그들의 민족성 유지를 위해 그들의 모금으로 주이시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 민족 교육을 통해 미국 주류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포 30만 명이 살고 있는 워싱턴 수도권에서는 240개의 한인 교회 중에 50여 개 교회가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 교포들의 모임 장소가 없어 1996년 워싱턴 미주방송이 최초로 비영리단체인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위해 주정부의 승인을 받아 뜻있는 교포와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워싱턴 커뮤니티 센터에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KBS가 매년 주최하는 세계 한국어 방송인 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1995년부터 20년간 세계에 나가서 하는 60여 명의 교포 방송인들이 모여 한국의 방송인들과 방송 교류와 세미나를 갖고 프로그램 연구와 공동 제작 또는 교포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교환, 모국과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1994년도에는 KBS와 이산가족 찾기에 공동으로 진행해서 교포사회의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1997년에는 KBS와 공동으로 세계 한민족 노래자랑을 워싱턴 미주방송의 네트워크인 북쪽의 멜랜드 볼티모어 미주방송과 버지니아 남쪽의 페닌슐라 미주방송을 통해 버지니아 비치 교포들까지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워싱턴 미주방송 주최 제1회 KBS 신춘 음악회를 1989년 4월 15일에 개최했으며 제2회 KBS 음악회는 1990년 4월 29일에 중국의 유명한 성악가 방초선 왕객평 부부 초청 음악회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가졌습니다. 제3회 KBS 음악회는 1992년 8월 20일 워싱턴 미주방송 주최 MBC 문화방송 가곡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출연에는 엄정행, 양은희, 신용조, 장영자, 이재우, 백남욱, 강미자, 김진원, 이정혜, 김성길 교수가 출연했습니다. 제4회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1989년 9월 15일에 우리 가곡의 밤, 한국 가곡과 북한의 조선 가곡을 연주해 교포들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스포츠 행사로는 KBS 트로피 축구 대회를 주최해서 교포들의 체력 증진에 이바지했습니다. 2014년에는 워싱턴 미주방송 박용찬 사장의 자서전 아나운서 박용찬입니다의 출판 기념회를 힐튼 호텔에서 가졌습니다. 2006년 워싱턴 미주방송의 서울지사를 광화문의 개설 서울신문 기자 출신인 김창식 씨를 지사장으로 발령했습니다. 바쁜 미국 생활에 하루 뉴스를 소화해드리는 워싱턴 투데이를 38년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뉴스, 세계 뉴스와 해설, 한국 뉴스와 토픽과 가십을 워싱턴 교포사회에 매일 1시간씩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미주방송은 교포방송으로 미국과 세계 각국의 소식과 모국의 소식을 끊임없이 전하면서 남과 북의 조국을 위해 계속 질주할 것입니다. 워싱턴 미주방송은 교포 여러분의 이민 생활의 애환을 함께하기를 40여 년. 워싱턴 미주방송이 워싱턴 지역의 교포 여러분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